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해온 74세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절절히 느끼고 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분들 중 단연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68세 이순자 할머니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작은 손주에게서 들은 말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솔직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손주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을 있는 그대로 물었겠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믿어온 자존심에 생채기가 난 것이죠. 할머니는 차마 며느리나 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 꺼내고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제 앞에 앉아 얼굴을 들지 못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좋을지 몰라 눈물부터 글썽이던 분이었습니다. 손주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팠을지 제가 의사이기 이전에 부모이자 조부로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할머니의 마음을 가만히 달래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할머니가 느낀 수치심과 두려움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직접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은근히 냄새를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가족들조차도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곤란해하기도 합니다. 땀 냄새와는 다르고 젊었을 때의 체취와도 또 다릅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혹은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넘으면 땀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 땀을 많이 흘리던 분들도 막상 나이가 들면 한여름에도 땀이 거의 안 난다며 좋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땀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땀이 충분히 나지 않으면 피부에 노폐물이 그대로 남고 피부 주름 사이 구석구석에 각종 세균이 서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균이 분해 작용을 하면서 특유의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피부 피지 분비가 조금씩 바뀝니다. 젊을 때는 유분이 균형 있게 공급되어 땀과 함께 쉽게 씻겨 나가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피지 성분 중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노네날이 바로 흔히 말하는 퀴퀴한 노인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로 청장년층보다 어르신들 피부에서 노네날이 훨씬 많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침 분비량 감소입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구강 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쉽게 번식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안쪽 틈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냄새가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맞물려서 나도 모르게 냄새가 나게 됩니다. 향수를 잔뜩 뿌려도 그 냄새 위에 또 다른 향이 더 씌워질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키는 횟수가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더욱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고 이 냄새가 운명이니 그냥 참으며 살아야 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순자 할머니를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모셔왔는데요. 우리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매일 몇 분씩 신경 써도 가족이나 지인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냄새가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저는 이순자 할머니께 물을 좀 더 자주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6컵, 7컵 정도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가니까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커피나 차는 물 대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몸속 수분이 더 빠져나가서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적당한 햇볕 아래에서의 산책입니다. 꼭 빠른 걸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2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 땀을 한번 살짝 내주면 그동안 못 내보낸 노폐물이 조금씩 배출됩니다.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 표면의 세균을 햇볕으로 자연 소독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샤워할 때 특정 부위를 꼼꼼히 씻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노인 냄새의 대부분이 살이 접히는 부분 또는 털이 많은 부위 그리고 땀이 많이 차는 곳에서 납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두피가 대표적이죠. 이 부위들은 그냥 물에 슥 헹구는 정도로는 노폐물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샤워하실 때 젖은 수건이나 손가락 끝을 이용해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너무 뜨거우면 피부를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으셔서 몸을 구석구석 씻는 게 힘들어 중간중간 대충 하고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열흘쯤 지나면 정말 달라집니다. 한번 입은 옷이나 양말을 무심코 또 입지 않고 바로 세탁하시고 다시 햇볕에 말려 입으니까 옷에서부터 신선한 향이 납니다. 몸도 매일 미지근한 물로 3분에서 5분 정도 정성껏 씻고 나면 접히는 곳에 세균이 살 틈이 없게 되죠. 또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린 부분이 식습관이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이 일시적으로 구취를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몸속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속도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마늘 한두 쪽씩 익혀 드시거나 채소와 함께 양파를 볶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술이나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죠. 특히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땀으로 배출될 때 굉장히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커피도 즐기시는 만큼 마시되 물로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안 관리도 중요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니 입냄새가 심해지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려면 양치질 하실 때 혀까지 살살 닦아내세요. 아침 저녁으로 혀의 표면을 살짝 밀어주면 그곳에 서식하는 세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틀니를 빼서 미지근한 물에 꼭 헹구고 칫솔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의치 안쪽에 음식물이 낀 채로 오래 남으면 쉽게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이죠. 생활환경 부분도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옷과 침구류는 자주 갈아주고 이불과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빠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개는 특히 머리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두세 번만 새로 커버를 갈아도 방 안 전체의 냄새가 확 바뀝니다. 겨울이라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자주 세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은 습도가 높아서 금방 곰팡이나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발은 2켤레 이상 번갈아 신어서 땀과 습기가 잘 마르도록 해주세요. 양말은 면 소재를 매일 갈아 신으면 발냄새가 훨씬 덜하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차근차근 지키시는 분들 중에는 이순자 할머니처럼 손주들이 다시 무릎에 올라오고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방이 전보다 향긋한 느낌이 난다고 했다며 환하게 웃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제 방에 들어오는 걸 기피해서 우울감에 빠져 계셨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아버지 곁에 앉아 수다를 떨 정도가 되었다고 고마워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물어보시지만 직접 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 자주 마시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몸과 옷자리를 자주 씻어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삶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그 변화는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크게 체감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고 나니 어느새 제 몸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어르신들께서는 단순히 악취를 없앤다는 것 이상으로 이 냄새 관리가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손주가 무릎에 앉지 못하고 가족들이 슬며시 피한다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 점점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다시 손주와 다정하게 부둥켜 안을 수 있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손주의 한마디에 마음이 부서질 듯하던 할머니가 지치고 힘들어도 일주일만 꾹 참고 실천해 보셨더니 정말로 손주가 할머니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순간이 어찌나 감사하고 벅차셨는지 사람 마음은 이렇게도 빨리 회복될 수 있구나 하고 저도 참 감동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고
둘째로 매일 샤워할 때 주름지고 털이 많고 땀이 잘 차는 부분을 부드럽게 깨끗이 씻고 셋째로 식습관을 개선해 항산화 식품과 채소, 과일을 자주 드시며 마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도 적절히 섭취하시고 마지막으로 옷과 침구, 신발을 자주 세탁하고 환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노인 냄새의 90% 이상은 크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 전문의를 수십 년 해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노년이 된다는 건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를 더 풍성하게 피워내야 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에서 나는 냄새 하나 때문에 이 소중한 시기를 움츠러들며 지낸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물 한 모금 더 마시고 내일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목 뒷부분,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그리고 두피까지 구석구석 정성껏 씻어보세요. 양말이나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깥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세요.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피지 분비나 노폐물 배출, 구강 청결을 제대로 관리하면 냄새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염증 위험이나 각종 질환도 덜 겪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께도 밝은 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자녀나 며느리와 더 다정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나이 든다는 것,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점점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지혜와 따뜻함으로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꼭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4세 노인 전문의 김동욱이었습니다. 저 역시 매일 실천하며 환자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손주와 활짝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해보십시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